자, 1번 보면은 제일 먼저 우리가 목적세면서 국세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뭐부터 보라고 그랬죠? 그렇죠. 국세, 지방세부터 보는 거죠. 그러면 1번 국세, 2번 지방세, 3번 지방세, 4번 국세, 5번 지방세. 두 번째 목적세. 목적세는 이름에 목적이 나타난다고 그랬죠. 1번 농어촌 특별세. 걷어서 어디다 쓸까? 목적이 이름에 나타나 있죠. 답은 몇 번이 된다? 1번. 이렇게 접근하면 되죠. 만만한 문제들이 아닌데 여러분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밑줄 납세 의무의 성립시기. 성립시기는 때라고 얘기했죠. 옳은 것으로만. 자, 근데 우리가 박스가 나와서 기억이다, 니은이다 나왔을 때는 지문을 다 몰라도 답 찾기는 쉽다고 그랬죠. 여러분이 풀면 틀려. 근데 그 요령으로 하면은 맞추고. 기억 보죠. 소득세. 소득세는 소득자가 나오면 무조건 틀리다고 그랬죠. 소득은 과세기간이 있어야 돼요. 따라서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또는 종료하는 때. 따라서 틀렸죠? 자, 기억 틀렸고요. 니은 농어촌 특별세. 농어촌 특별세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농어촌 특별세는 쫓아다니는 부가세다. 부가세는 딸린 악이야. 딸린 애기는 결정권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취득하면 취득세. 여기에 농어촌 특별세. 얘는 결정권이 없다 이거야. 그러면 엄마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 엄마가 외국인이 아니야. 한국 사람이야. 누가 된다? 본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 그래서 딸린 아기는 결정권이 없다. 엄마 결정에 따라야 된다. 엄마를 본세라고 얘기하죠. 따라서 본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 따라서 X 틀렸죠. 디귿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도 맞고요. 콕 찍어 6월 1일도 맞는다고 그랬죠. 그럼 과세 기준일 동그라미. 그럼 보세요. 옳은 건 디귿부터가 되는 거죠. 그럼 밑에 답을 봐. 1번 기억 X, 2번 기억 X, 3번 니은 X, 4번 디귿 동그라미, 5번 기억 X. 답이 몇 번? 4번. 이렇게 접근해도 되죠. 따라서 이런 비법을 오래전부터 강의를 했는데 이거 틀린 사람 추적하고 싶어. 얘처럼 본인이 풀면 틀려. 근데 우리가 요령, 비법대로 하면 쉽게 맞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리을,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취득세, 지방교육세가 나옵니다. 딸린 아기는 결정권이 없죠. 결정권이 없고 엄마가 성립할 때 덩달아 성립하는데 농어촌 특별세, 농어촌은 우리나라 시골이니까 엄마가 본세야, 한국 사람. 그런데 지방교육세 엄마는 우리나라로 시집 온 사람이야, 외국 사람이야. 외국 사람은 이름이 길어. 뭐가 되느냐?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모. 외국 사람이라 이름이 길어. 그러니까 농어촌 특별세는 엄마가 본세고 지방교육세는 외국인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이 엄마죠. 엄마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데 그래서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 맞죠? 동그라미 미음 밑줄 수시부가. 수시부가는 뭡니까? 때가 있어. 때가 다 있지만은 그때까지 기다리면 떼먹힐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걷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죠? 수시 부가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해서 때 옳은 것은 디귿, 리을, 미음이 되겠죠. 이해가셔? 이 정도 맞춰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03번. 요건 나와 있죠. 밑줄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설정 등기했다. 항상 우리가 보면은 법정 기일이 있어.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일자가 있어.
우선권이라는 건 빚잔치야. 돈 생기면 누가 먼저 가져가느냐. 날짜가 빠른 게 우선권이 있는 거죠. 따라서 이건 여러분 속이는 페이크야. 그럼 이건 일자가 관계가 없이 포인트는 뭐냐? 포인트는 세 번째 다만부터 밑줄. 다만 당의 재산에 부과된 국세와 지방세는 다른 담보 채권보다 밑줄 항상 우선한다. 그러면 그 재산에 대해서 부과된 거는 항상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그랬죠. 그 재산에 대해서 부과됐으면 재산세 빼밀리죠. 자, 재산세가 있고요. 재산세 쫓아다니는 지방교육세가 있고요. 그 다음 지역자원시설세가 있고 종합부동산세. 네 가지 재산세 패밀리 꼭 알아두죠. 여기에다 더 알고 싶다. 자동차세, 상속세, 증여세가 있죠. 요건 항상 저당권 설정 일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한다고 그랬죠. 그럼 시험에 두 가지로 나와. 항상 우선할 수 있는 것, 항상 우선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이렇게 나오니까 뒤에까지 꼭 읽어봐야죠. 그럼 거기에서 보니까 자, 항상 우선하여 징수하는 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 우선 징수하는 게 아니죠. 그럼 얘가 아닌 게 답이 되는 거지. 몇 번이 될까요? 3번. 양도소득세는 항상 우선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답 찾을 수 있나요? 그럼 다음에 나올 때는 항상 우선하는 것하고 4개가 취득세 양도 이상한 게 나오고 하나가 패밀리가 나오겠죠. 항상 시험에 두 가지 형태 필요 없어. 앞에 일자는 여러분 헷갈리라고 주어지는 거야. 그리고 재밌는 건요. 항상 우선이라는 말이 지문에 꼭 나옵니다. 우선. 그러니까 우선하는 조세다. 그러면 재산세 패밀리란 얘기죠. 그렇게 접근하셔도 돼요. 우선이란 말이 안 나오면 우리가 문제가 안 됩니다. 우선. 그 다음에 4번. 자, 취득세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몇 개인가? 이것도 기억. 항상 법은 읽지 말라고 그랬죠. 두 번째 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본다. 볼 수 없다가 X. 항상 등기하지 아니한 필요 없죠.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는 잔인해요. 등기 등록 여부와 관계가 있다 없다? 없어. 그러니까 등기는 읽을 필요 없어.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본다. 없다가 X. 틀린 거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많이 봐야 돼요. 옳은 걸 답을 찾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나왔을 때 옳은 거냐 틀린 거냐 표시를 해놓으면 실수를 많이 안 해요. 그 다음에 2번. 토지를 밑줄 사실상 취득하였지만 등기하지 않았다. 등기 여부와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사실상 취득했으면 등기하지 않아도 과세가 된다 안 된다? 된다. 동그라미 옳은 거죠. 그 다음에 디귿 동그라미 매립 동그라미 간척 동그라미 토지. 없던 땅을 만들면 무슨 취득이 되죠? 원시 취득. 취득세는요. 원시 취득도 과세가 되고 승계 취득도 과세가 되고 간주 취득도 과세가 된다. 끝. 이러면 되죠. 그럼 매립과 간척이면 원시 취득. 원시 취득은 취득세가 어떻게 된다? 과세된다. 옳은 얘기죠. 동그라미. 리을. 보유 토지의 지목이 전에서 대지로 변경이 됐어. 우리가 지목이 변경되면 가액이 증가된다. 가액이 증가되면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본다. 과세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옳은 설명이 되죠. 동그라미. 미음. 토지의 지목을 변경해서 똑같죠. 토지의 지목이 변경돼서 가액이 증가하면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본다. 보지 아니한다. X. 따라서 틀린 건 기억과 미음 몇 개가 될까요? 2개가 되는 것.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오케이?
틀린 사람이 많은가 봐요. 대답이 없으면 많이 틀린 거야. 요 정도는. 그 다음에 5번 밑줄. 취득세, 납세 의무다. 틀린 것은 물어봤네. 틀린 것. 1번. 또 나왔어. 두 번째 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본다. 앞에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요건 읽을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등기 여부와 관계가 없어. 등기를 해도 취득이고 등기되지 않아도 취득이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옳은 얘기. 동그라미. 2번. 2번은 우리 너무 많이 했잖아. 뭐가 포인트일까요? 그럼 조합원용으로 취득했으면 누가 취득자가 된다?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많이 했어요. 맞고요. 동그라미. 3번. 3번은요. 동그라미 매매. 자, 우리가 매매다 그랬으면은 앞에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나옵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나왔을 땐 두 가지야. 대가를 지급하는 사실이 입증이 됐냐, 입증되지 못했냐. 직계가족끼리는 대가를 주고받은 게 입증이 됐다. 그럼 남남처럼 뭐가 된다? 유상이 되는 거고, 대가를 지급한 게 입증이 안 되면 뭐가 된다? 무상이 된다. 그러나 교환이라든가 경매, 공매라는 단어가 나오면 항상 대가를 지급한 게 입증이 되는 거야. 왜? 교환을 했으면 이것 주고 이거 사왔죠. 그럼 소유권 넘어졌죠. 그러니까 대가를 준 게 자동으로 입증이 되잖아. 요 말은 객관적으로 대가 지급한 게 입증이 되는 거야. 따라서 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쳐다볼 거 없어. 무조건 뭐가 된다? 유상이 된다. 매매는 대가를 지급한 게 입증이 되냐 안 되냐가 나오지만은 교환, 경매, 공매는 입증이란 말이 안 나와도 입증이 된 걸로 본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 자, 이분이 우리 엄마야. 엄마. 그럼 엄마가 사업하다가 빚 때문에 어떻게 된다? 경매 나왔어. 상가구물이. 그럼 아들이 돈 주고 입찰을 하고 낙찰받은 대금을 입금시켜야 내 거가 되는 거죠. 입금시켜야 되니까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밖에 있다, 없다? 있어요. 따라서 교환, 경매, 공매가 나오면 앞에 배우자, 직계존비속 쳐다볼 거 없어. 무조건 입증된 걸로 본다는 얘기죠. 말 이해 가셔? 그러니까 단어만 보면 무조건 양도로 보고 취득으로 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볼게요. 매매로 취득했는데 직계비속이 다른 재산으로 밑줄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어떻게 됐다? 입증이 됐다. 입증이 됐으면 동그라미 뭘로 본다? 유상으로 본다. 이번엔 유상으로 본다. 옳은 지문 나왔지만 다음에 나올 때는 무상으로 본다. 이렇게 틀리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매매가 나오고 직계존비속이 나오면 둘 중에 하나야. 입증됐냐? 입증되지 않았냐? 입증되면 유상, 입증되지 않으면 무상이 된다는 거. 이해 가시겠나요? 그 다음에 4번. 4번은 뭘 보면 될까? 그렇죠. 교환이에요. 교환. 여기 써있네. 여기. 교환이 나왔을 때는 항상 뭘로 본다? 유상으로 본다.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넘어가지 말라고 그랬잖아. 여러분 헷갈리라고 꼭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나오는 거야. 다 필요 없어. 교환, 경매, 공매가 나오면 무조건 뭘로 끝난다? 유상으로 끝나는 거야. 근데 여기는 뭐죠? 자, 등기가 필요한 직계존속의 부동산을 서로 동그라미 교환. 교환은 앞뒤 볼 거 없어. 무상이다, 유상이다. 그런데 여기는 무상? 그러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따라서 틀린 것 답은 몇 번이 된다? 4번. 이해 가셔? 교환, 경매, 공매 무조건 유상이 된다는 거. 이건 어디서도 나오느냐? 양도소득세도 나오는 단원이니까 신경 써야 되겠죠? 5번. 5번은 단어가 뭘까? 그렇지. 교환, 경매, 공매가 나오면 앞뒤 볼 거 없어. 유상이다, 무상이다. 유상이다. 그래서 공매 유상으로 본다. 이러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요 단어 뜻 이해가요? 요게 보이면 되는 거야. 그리고 생각하면 돼. 경매다. 그럼 내가 경매대금을 입금을 시켜야 내 거가 된다. 입금을 시켜야 되니까 대가 지급한 게 입증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경매, 발음도 안 되네. 경매, 공매, 그 다음에 교환은 항상 유상으로 본다. 끝! 이러면 되겠죠. 찾을만 한가요? 그 다음에, 그럼 5개 나왔는데, 5개 이 정도 맞출 수 있나? 아니야, 이따 확 나가서 틀린 거 찾아볼 거야. 특히 2번 틀린 사람들. 그 다음에 6번 밑줄 취득시기. 취득시기는 양도소득세에서 양도시기 때 겹치니까 꼭 알아두라고 그랬죠? 틀린 것은 1번 동그라미 연부. 요거 이렇게 와요. 취득세는요. 요거 보세요. 첫째. 아이고 짠하다. 이게 다였어. 얘도 짠하다. 할 수 없이 내 손에 이걸 묻히네. 안 묻히려고 했었는데, 그죠? 자, 요거예요. 첫째는 뭐냐?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이냐. 항상. 두 번째,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이냐. 요걸 여러분이 먼저 판단해야 돼. 어떻게 판단하느냐? 국, 수, 공, 판, 장인 있나 없나 봐. 있으면은 사실상. 없다. 또는 개인간이다. 개인 갑과 을이 이렇게 나왔다. 다시 말하면 국수공판장이 없으면 무조건 계약서야. 있으면 사실상이야. 이걸 여러분이 먼저 판단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한 다음에 꼭 등기일과 비교해서 어떤 날이 된다? 빠른 날. 끝. 이러면 되는 거예요. 해서 계약상이냐 사실상이냐 먼저 보고 반드시 마지막으로 뭐와 비교해야 된다? 등기일과 비교해서 빠른 날이다. 끝. 이러면 돼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1번 동그라미 연부. 연부다 그랬으면 두 번째 줄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이 취득일이다. 괄호 안에 취득가액 총액이 50만 원인 것은 제외 그랬죠. 왜 그러냐? 취득가액이 50만 원이라면 면세점이야. 취득세, 과세가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것도 개정돼야 된다고 내가 꽁시렁꽁시렁 돼. 왜? 연부는 할부야. 연부라는 건 뭐냐면은요, 1년에 한 번씩 할부금 내는 거야. 그러니까 연부는 최소한 2년 이상이야. 그때 50만 원 안 되는 걸 2년 할부 주는 데 있어? 이건 바뀌어야 되는 거야. 내 꽁시렁 되면 꼭 시험에 잘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연부가 나왔을 때 면세점은 할부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할부 총액이 50만 원 되냐 안 되냐 보는 거예요. 말 이해 가셔? 그래서 연부다 그랬으면 취득가액 동그라미 총액이 50만 원인 건 제외가 된다는 얘기야. 총액이에요. 이거 개정돼야 된다는 얘기죠. 30만 원짜리를 2년 할부로 준다 이거야. 바뀌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은 뭐냐? 우리가 취득일 양도소득세 나오는 것 이전의 시. 단서에 보니까 취득일 전에 등기했대. 그럼 취득일 전에 등기했으니까 취득일이 빨라, 등기일이 빨라. 그럼 빠른 날이니까 등기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전의 시 이해가요? 이자가 없잖아요. 이건 이름만 부른 거야. 전의 시. 성까지 하면 이전의 시. 날짜 물어보면 이전의 시 지문이 꼭 한 개 이상은 나옵니다. 이전에가 뭔지 아시겠어? 그 다음에 2번 포인트는 동그라미 매립, 동그라미 간척, 밑줄 원시 취득. 이건 제가 이렇게 공부하라고 그랬죠. 강물을 막어 바닷물을 메꾸려고 그러면 공사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따라서 날짜는 공사일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매립이나 간척을 했을 때는 공사준공 인가일.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라고 그랬어요. 매립이나 간척하면 공사해야죠. 그럼 공사자가 꼭 들어가야 돼. 그럼 공사자가 들어가는데 뒤에 틀리게 나온 적이 없어요.
공사 준공인가일인데 공사 잔공인가일 이렇게는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공사자가 들어가면 맞는 거야. 그런데 이전의 시가 또 나왔죠. 인가일 이전에 사용했대. 인가일이 빨라, 사용일이 빨라. 그럼 사용일이 취득일이 된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3번 뭐냐 하면은, 자,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야. 우리가 조합원용으로 사오면 조합원이 내야 되겠죠. 근데 여기는 밑줄.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에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대요. 그럼 조합원용이 아니죠. 그럼 조합이 취득자가 되죠. 그럴 땐 언제가 취득일이냐? 검사를 받아야 돼요. 조합은. 따라서 사용 검사를 받은 날이 취득일이 된다는 것.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그럼 조합이 취득자야. 조합은 언제 취득일로 보느냐? 사용 검사를 받은 날. 끝. 이러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나왔습니다. 4번 나왔는데 여기 뭐예요? 법률을 보지 마라. 3번은 주택법이고 4번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법률 보지 마라. 법률 보지 말고 다른 거 아무것도 보지 마라. 둘, 넷, 다섯 번째 줄에 밑줄. 소유권 이전 동그라미 고시. 자, 여기 보세요. 고시라는 것은 고시가 뭐야? 고시의 뜻. 알린다는 얘기야. 공고라는 뜻이 뭐야? 공고가 뭐야? 뭐라고 엉알엉알 대. 여기 도대체 마스크를 꼈으니 뭐라고 엉알댈 수가 누가 그런 줄 알아야지. 고시 알리는 거야. 공고 알리는 거야. 알리는 것은 그날까지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자. 언제? 다음 날부터. 따라서 고시일, 공고일은 그 다음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거야. 말 이해 가셔? 그러니까 다음 날인 건 두 개뿐이 없어. 고시일, 공고일 두 개뿐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항상 얘기했잖아. 그 인간이 맨날 늦게 들어와서 무릎 꿇고 앉혀놓고 내일부터 밤 10시까지 안 들어오면 현관문 비밀번호 바꿔놓을 거야. 그러잖아. 이게 고시, 공고하는 거야. 그럼 내일부터 10시 안에 들어오면 돼. 오늘은 안 들어와도 괜찮아. 그렇잖아. 알렸으면 효력은 다음 날부터 발생하니까. 그래서 취득세, 양도소득세에서 다음 날 나오는 건 요거 두 개뿐이 없어요. 통틀어서 알릴 때 공고일, 고시일 나오면 항상 언제가 된다? 다음 날. 여기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다음 날이 들어가야죠. 그러면 얘도 이렇게 출제가 돼요. 다음 날 이렇게 맞게 나오다가 다음에는 고시일 이렇게 틀리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알리는 건 두 개뿐이 없어. 공고일, 고시일. 이럴 때만 언제 효력이 발생한다? 다음 날이 된다. 다음 날 예뿐이 없어요. 다음 날 예뿐이 없다만 알아도 과거의 기출문제 두 문제는 맞출 수 있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알린다는 뜻을 알아야 돼. 알린다는 뜻. 따라서 일단 답은 몇 번이 된다? 4번. 그래서 답이 너무 쉬우니까 앞에다 법률을 이것저것 다 집어넣은 거야. 우리 세법 시간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몇 조 몇 항 배웠어요? 안 배웠으니까 법은 다 패스하라 이거야. 그럼 지문이 줄어들어. 그래서 앞에 어려운 말이 막 집어넣으면 세법 문제는요. 뒤에 답이 너무 쉽게 있으니까 그냥 놔뒀던 금방 들통나니까 앞에 어려운 말 쓸데없는 걸 막 집어넣는 거야. 이런 문제가 나오면 법이 막 나오고 몇 조 몇 항이 나오고 법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나온다? 속으로 웃어. 뒤에 답이 쉬운 게 있구나. 그럼 정확해요. 그래서 출제자는요. 여러분 그렇잖아. 잘못 저질렀으면 괜히 오버하잖아. 그렇잖아요? 바깥 남자분이 남자 사장님이다. 그럼 뭐 잘못한 게 있으면 여자친구가 생겼다든가. 그럼 일부러 집에도 가끔 일찍 들어가고 선물을 많이 하고 사랑한다 얘기하고. 그래 안 그래? 그렇잖아. 출제자도 이래요. 문제 출제자도. 거의 모든 시험이 그래. 공무원 시험이라든가 국가고시 시험 보면은요. 뒤에 답이 너무 쉬우면은 꼭 앞에다가 이상한 말들, 낯선 걸 막 집어넣는다는 얘기야. 그렇게 접근하면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도 지문이 막 이렇게 많이 나와. 이건 뭐야? 답이 쉽기 때문에 읽으면서 시간 다 허비하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접근하면 딱 된다는 얘기야. 사람이랑 똑같은 거예요. 얘가 원래 자체가 어려워. 그럼 이런 말 안 집어넣어. 왜? 어차피 얘 못 풀 거니까. 그럼 짤막하게 나오는 거지. 그렇게 접근하면 돼. 하긴 이 얘기를 개강 때부터 했는데 아무 생각 없잖아. 시험 다가오니까 요즘 조금 들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항상 이렇게 했죠. 5개인데 3개가 넉 나갔어. 누가 봐도 답이 아니야. 2개 남았어. 그럼 둘 중에 어느 게 답이라고 그랬어? 뒤에 거. 그래, 그거 하는데 대답은 잘하면서 왜 실전에 못 쓰냐 이거예요. 자신감이 없어서. 과감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 뭐 시험에 떨어뜨리게끔 강의하나요? 그건 아니잖아. 조금이라도 혹시나 시간이 없는데 찍어야 될 상황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하시란 얘기야. 진짜 득을 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일단 답은 4번이 되고요. 5번 밑줄 토지의 지목 변경. 토지의 지목 변경 간주 취득이라고 그랬죠. 간주 취득은 올해 꼭 또 신경을 써야죠. 또 이 얘기했다고 별 표시하면 안 돼. 여기 있는 건 맨 겉장에 붙여. 다 중요한 거라는 얘기야. 별 표시할 거 없어? 다 중요한 거예요. 자, 토지의 지목 변경, 간주 취득은 날짜가 2개 나옵니다.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2개가 나오니까 둘 중에 어떤 날이 되죠? 빠른 날. 그 다음에는 또 이전의 시가 나와요. 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변경일이 빨라, 사용일이 빨라. 그럼 사용일이 취득일이 된다. 정확한 설명이죠. 그러니까 취득세 취득 시기와 양도소득세 양도 시기는 겹친답니다. 이전의 시만 잘 알아둬도 돼요. 이전의 시. 오케이? 혹시나 나중에 여러분 합격을 하면 제가 전화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거기다 내 이름을 이전의 시로 해놔요. 우리 항상 빨리 해야 되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07번 나왔습니다. 여기서 세븐 들어가기 전에 하나 잠깐 얘기하면은 지금 그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9억이 지금 12억으로 지금 올라갈 확률이 크다고 그랬죠. 개정된 건 아닙니다만은 지금 여러 가지로 논의 중이에요. 왜? 표가 걸려 있어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우리끼리 그냥 그렇다는 썰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걸 갖다가 비과세를 해준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 다른 사람들은 뭐냐? 그 조건, 비과세 조건이 안 된 사람들은 야, 표를 얻으려고 비과세 해주면은 집값만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렇잖아요. 9억인데 12억까지 비과세 해준다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집값이 더 올라갈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싸우고 있어요. 아직 국회 올라가지도 않았어 보니까. 싸우고 있고. 그렇지만은 이게 우리나라 서울의 대략 평균가가 10억이 넘으니까 개정되는 건 사실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그래서 지금 매물이 다 들어갔다고 그랬죠. 이게 여러분한테 좋아 나빠? 여러분 자격증 따기 기다리고 있는 거야. 거기에 맞춰서 비과세 12억 딱 넣으면 매물 막 나올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올해 합격해야 될 101가지 이유 중에 하나야. 그 세법은 여러분 편이야. 강화되는 거, 완화되는 거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늦어도 12월 말까지 일부가 또 개정이 될 거고 내년에 3월 달 선거 전에 한번 2월 달에 한번 폭풍적으로 세법 개정이 획기적인 게 나오지 않겠느냐. 마지막 약이에요. 마지막 약. 그게 힘들수록 센 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나 싫어해. 그럼 센 걸 해줘야지. 여러분이 나 싫어하는데 이거 커피 한잔 할까요? 택도 없지. 호텔 뷔페 갈까요? 먹는 거는 다 통하니까. 그럼 좀 나아진다는 얘기죠. 뭔가 센 정책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게 강화책보다는 완화책이 나오지 않겠느냐. 지금 대출들 안 된다고 그러죠? 난리가 났죠? 다시 집단대출이라든가 실거주요건 대출은 완화하자. 이렇게 다시 또 말라. 며칠 만에. 그럼 지금 싸우고 있어. 여러분 좋아 안 좋아?
좋아. 싸우든지 대출을 쪼이든지 여러분이 계약서 안 쓰니까 마음대로 해도 돼. 대출 막는 게 더 좋아.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나는데. 아직 합격도 안 하셨는데. 그럼 합격하고 나면 그때 완화책이 나오면 대출, 중간 대출이 다 된다 그러면은 매매가 또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요번에 붙어야 되는 거예요. 딱 몇 점으로 붙을 거예요? 딱 60점. 왜 이렇게 위험한 생각을 해? 70점 여유 있죠. 70점 맞으셔요. 그렇죠? 여러분이 뭐냐면은 이거예요. 쉬운 말로 얘기한다면은 일단 1차 동차 보시는 분은 여기가 좀 유리하잖아. 민법을 아무래도 신경 많이 쓰시고. 그죠? 그 다음에 2차만 보시는 분들은 지금 좀 실력들이 좋아요. 누구라고 얘기 못하지만 저 뒤쪽에 계신 남자분 두 분도 그렇고 아주 잘하시는 분들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이따 쉬는 시간에 막 커피도 그러더라고. 뭐 부담 갖지 말고 들으시고. 잘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요번에도 합격자가 좀 여기가 많이 나오지 않겠냐 하는 조심스러운 걱정을 합니다. 왜 걱정을 하느냐? 다 합격하고 나면 폐강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한 분 앉혀놓고서 자 친애하는 수강생 여러분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그렇단 얘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하나만 더 얘기하면요. 다른 데는 민법이 정리가 안 돼가지고 민법이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강의만 하고 하시니까. 그래서 2차를 포기하는 사람이 좀 늘어났어요. 1차가 안 되니까. 그럼 내가 그렇게 얘기하죠. 그 상태로 해서는 민법 잡히려면 평생 안 잡힌다. 그러니까 한번 1차, 2차 같이 도전을 계속해라. 포기하지 말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민법은 계속 강의해 주시잖아. 이게 여기만의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부담이 덜한 거죠. 그래도 부담돼요? 다 못하는구나. 딴 데는 지금 굉장히 심각한 학원도 있어요. 네, 강의 나가는데. 그러니까 저도 답답한 거죠. 이렇게 나는 할 수 있는데 1차에서 안 잡히니까. 근데 여러분은 그런 게 없고 다 합격자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랬으면 좋겠고 꼭 해서 계약서 많이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돈 많이 벌고 싶죠? 그럼 공부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지금처럼만 잘 진행하시면 되고 그 다음 7번 보죠. 7번은 밑줄 취득세 과세 표준이다. 과세 표준은 이것만 보시면 돼요. 과세 표준 뭐냐? 취득세는 취득 당시에 가액대로 뭘 해주면 된다? 신고하면 되더라. 그런데 신고를 안 했으면은 시가 표준액이 되더라. 이것만 찾으면 되죠. 그런데 국, 수, 공, 판, 장, 법률에 대해서는 시가 표준액과 비교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항상 뭐가 된다? 사실상의 취득가액이더라. 끝. 이것만 찾으면 돼. 얘도 취득 시기처럼 국수공판장 법률만 찾으면 돼. 날짜를 물어볼 때는 국수공판장 5개, 금액을 물어볼 땐 법률이 나온다. 자, 그럼 나온 거 하나씩 볼게요. 1번 밑줄 법인이 아닌 자가 뭐 할 때? 동그라미 건축할 때. 우리가 법인이 아닌 자는 개인이죠. 개인이 건물을 지면 공사비 지출한 걸 증빙자로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게 없어서 두 번째 줄 취득가액 중 분의 이렇게 나왔죠. 앞에 100자가 빠진 거야. 100분의 80 이상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면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건 일렬한 얘기죠. 야, 개인아, 너는 공사비 나갈 때 장부 작성을 안 하니까 상대방 건설회사의 법인장부로 입증을 해. 그럼 취득가액 인정해 줄게. 다만 그 금액은 공사비 취득가액의 몇 프로 이상이 입증돼야 된다? 90% 이상, 100분의 90 이상. 근데 여기는 100분의 얼마가 된다? 80. 요게 틀렸죠. 그 다음에 2번 밑줄 국가로부터 동그라미 유상. 요거죠, 요거. 국수공판장, 국가로부터 유상 승계면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된다고 그랬죠. 시가 표준액과 비교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볼게요.
국가로부터 동그라미 유상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고 또는 신고가액에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도 밑줄 뭐가 된다? 사실상의 취득가액. 그러니까 중간에는 쓸데없는 지문을 여러분 괴롭히려고 나온 거야. 아무 의미 없죠. 그냥 사실상의 취득가액 또는 연부는 뭐가 된다? 연부금액이 된다. 정확한 얘기죠. 그러니까 국수공판장은 시가표준액과 비교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시가표준액보다 적거나 크거나 관계없어. 항상 뭐가 된다?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된다. 옳은 거 몇 번? 2번. 3번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동그라미 법률 여기 나왔네요. 국수공판장 법률은 항상 어떤 금액이 된다고 그랬죠? 사실상의 취득가액.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돼 있죠? 시가표준액. 요게 틀렸죠. 그러니까 오래간만에 보는데 이거 불안하네. 국수공판장 법률이 뭔지는 기억나요? 국은 뭐야? 국가로부터, 수는 수입할 때, 그 다음에 공은 공매 경매, 그 다음 판은 판결문, 그 다음에 장은 법인장부, 법률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이 말이 나올 때는 항상 과세 표준이 뭐가 된다?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된다고 그랬죠. 그것만 알면 돼. 그 다음에 4번 밑줄 토지의 지목 변경. 요거죠. 토지의 지목 변경에 대한 과세 표준은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비용으로 한다. 노후. 토지를 지목 변경하면 가액이 증가되죠. 그럼 증가한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되는 거죠. 증가한 가액. 기억들 나셔? 1억, 옛날에 1억짜리였어. 지금 20억이 됐어. 지목 변경해서. 얼마 증가됐어? 19억. 그게 과세 표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토지의 지목 변경이 나와 있으면 증가한 가액이 과세 표준이 된다. 그게 틀렸고요. 5번 동그라미 법인 여기 나왔네요. 법인이 바로 국수공판장의 법인장부를 얘기하는 거야. 그럼 국가로부터 사거나 법인이 취득을 하면은 어떤 금액이 과세 표준된다?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법인과의 거래 시 사실상 취득가액과 관계없이 시가표준액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이게 바뀌었지? 뭐가 어떻게 나오면 정답이냐? 시가표준액과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가액이다. 이런 옳은 지문이 되죠. 오케이? 그러니까 날짜를 물어볼 땐 5개 국수공판장, 금액을 물어볼 땐 6개 국수공판장 법률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겠죠. 한 번쯤은 슬슬 나올 때가 되지 않겠냐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죠. 또 누가 별 표시해? 다. 그냥 나는 강의하면서 습관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라고 겉표지에 써놔야지. 자, 그래서 우리가 옳은 거 몇 번이 됩니까? 2번. 08번. 08번은 다음은 부동산 취득세 과세 표준을 밑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설명이다. 틀린 것은 이건 뭐냐? 포함하냐 포함하지 않는다? 맞냐 틀리냐 이거예요. 1번 보죠. 취득대금을 일시급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 밑줄 할인된 금액. 할인된 금액은 맞아요 틀려요? 또 이래 또. 여기 봐요. 그럴 줄 알았어. 설명할 각오돼 있어. TV가 있어. TV에 세련되게 나갑시다. 갑이라는 사람이 부동산을 매물로 내왔어. 10억. 근데 조건이 뭐냐? 1년 할부야. 야, 1년 할부에 저 10억으로 팔 거야. 매물 나왔어. 근데 을이 요게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서 깎고 싶어. 야, 가봐. 1년 할부면 12달 동안에 할부금이 입금될까 안 될까 걱정할 거 아니냐? 나는
일시급으로 줄게. 일시불로. 그럼 너는 1년 동안 걱정 안 해도 되잖아. 대신 싸게 좀 해줘. 그러면 알았어. 그럼 10억짜리인데 1억을 할인을 해서 9억으로 샀어. 그럼 요게 바로 할인된 금액이 된 거야. 그러니까 할인액이다. 애누리야.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하는 거야. 그럼 할인된 금액이 바로 취득가액이 된다는 얘기죠. 용어 이해가요? 할인액, 애누리액 제외하고 할인된 금액으로 취득을 했으니까 요게 취득가액이 되는 거지. 단어 이해가요? 할인액이 뭐야? 옹알옹알이 되기 있기 없기? 애누리 그렇게 따지면 돼. 할인된 금액은 깎고 취득가액이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여기는 뭐가 돼요? 할인된 금액이면 요게 바로 취득가액이 되는 거죠. 이해 가셔? 그럼 다음에 나올 때 뭐가 나올까? 할인액이 나온다는 얘기죠. 할인액과 할인된 금액의 단어 차이는 이해 가요? 할인은 애누리야. 애누리 없는 장사가? 됐어. 뭐 이것도 질문이라고 대답 안 하고 있어. 그 다음에 2번 보죠. 2번은 법률 패스. 첫째 줄 맨 끝에 매입한 국민주택 채권을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동그라미 매각차손. 요거는 취득세도 나오지만 양도소득세도 나옵니다. 우리가 이런 거 있죠. 부동산 취득하면 채권을 강제로 사야 돼. 만기 때까지 갖고 있는 사람 없어. 돈이 필요하니까 팔어. 그럼 당연히 손해볼 수밖에 없죠. 요걸 매각차손이라고 그러죠. 요건 법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손해보는 거니까 인정을 해줍니다. 따라서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한다. 이건 자주 나오는 거니까 알아둬야 돼요. 또 별 표시 앞에 다 했는데 다. 하는 사람은 그 습관이야. 자, 그래서 매각차손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안 한다?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X. 틀린 거 몇 번이 돼요? 2번. 3번과 4번은 제가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3번, 4번은 자, 요거죠. 할부이자, 연부이자 또는 연체료가 나왔다. 중개보수가 있다. 요 두 가지는 개인이냐 법인이냐를 꼭 봐야 된다고 그랬죠. 항상 회사는 사업하다 보면 연체할 수도 있잖아. 법인은 무조건 취득가액에 포함해. 근데 개인은 포함하지 않아. 조작할 수 있으니까. 이거야 이거. 그럼 볼게요. 자, 할부 또는 연부계약에 따른 이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연체료. 그럼 법인인가 개인인가 봐야 되겠죠? 누구라고 그랬어? 법인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정확한 설명이죠. 법인 개인. 자, 4번. 4번은 포인트가 뭐죠? 중개보수야. 중개보수니까 법인이래, 개인이래. 법인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그렇지. 3번과 4번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법인이냐, 개인이냐인데 얘는 공부할 때 너무 쉬워. 법인은 무조건 인정해주다. 엣지가 나면 법인은 장부를 작성해. 장부는 허위로 쓰면 분식회계라고 그래서 제재가 굉장히 셉니다. 그러니까 법인은 장부에 있는 걸 다 인정해. 따라서 법인은 무조건 포함시켜줘. 근데 개인은 장부를 안 쓰니까 아는 지인과 조작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개인은 무조건 제외가 된다. 이렇게 접근하면 돼. 외울 필요 없어요. 법인은 무조건 비용 인정이죠. 그 다음에 5번. 여기는 아주 힌트가 나오잖아. 밑줄. 취득에 필요한 용역. 그럼 항상 우리가 취득에 필요한 건 포함한다, 제외한다. 그렇지. 그렇게 하면 돼. 용역비, 수수료 몰라도 돼. 취득에 필요한. 세법은요. 아주 노골적으로 힌트를 주는 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게 안 보인대. 지금도 봐. 취득에 필요한 그랬으면 당연히 끝에가 포함한다. 이렇게 끝나야 될 거 아니야. 말 이해가요? 용역이 뭐지? 용역이 뭐지? 골치 아프다는 얘기죠.
그래서 취득에 필요한 건 취득가액이 어떻게 한다? 포함한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될까? 2번 알아두셔요. 9번 밑줄 취득세 표준세율 오른 것은 우리가 취득세 표준세율은 이거야. 싸다 23, 비싸다 28, 매매 3% 4%, 비영리 사업자 증여 1000분의 35. 끝. 이것만 알면 돼. 그럼 하나 더 보죠. 분할 잘랐어. 잘랐다는 건 사이 관계가 끝난 거야. 좋아 안 좋아? 그 인간하고 말고 재산 분할, 공유물 분할, 분할은 뭐야? 서로 자르는 거야. 왜 잘라? 사이가 벌어지니까 자르는 거야. 짠하니까 싸. 23. 원시 취득 내가 만들었어. 좋아졌네. 좋아졌으니까 세금을 많이 가져. 28.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너무 간단한 거야. 매매 농지 3%, 농지가 아니면 4%. 이것만 보면 돼. 자, 그럼 볼게요. 자, 1번 동그라미 매매, 동그라미 나대지. 매매는 농지면 3%, 농지가 아니면 4%죠. 나대지니까 농지가 아니죠. 1000분의 얼마? 40. 따라서 틀렸고요. 2번 동그라미 상속, 동그라미 임야. 상속은 농지를 받으면 싸. 23. 농지가 아니면 28. 임야는 농지예요? 아니에요? 아니니까 28이 되겠죠. 3번 공유물 분할. 분할 동그라미. 분할은 헤어지는 거야. 짜네 안 짜네? 짠하니까 싸요. 23 이러면 되겠지. 그 다음에 4번 배수, 건축, 밑줄 면적 증가. 우리가 요거 기억나시나? 개수가 나왔을 때는 가액이 증가되냐, 면적이 증가되냐. 오늘 처음 배우는 거죠? 고개 끄덕거리다 들킨 사람 있어. 가액이 증가되면 간주 취득이고 면적이 증가되면 원시 취득. 따라서 세율은 간주 취득은 2%, 원시 취득은 2.8%, 1000분의 28. 여기까지 알아두면 완벽합니다. 그럼 여기는 대수, 다음에 뭐가 있어요? 면적 증가. 없던 게 생긴 게 면적 증가야. 없던 게 생기면 무슨 취득? 원시 취득. 1000분의 얼마? 28. 옳은 설명. 답이 몇 번? 4번. 5번. 동그라미 개인. 동그라미 증여. 증여는 농지와 관계가 없어요. 받은 사람이 비영리 사업자다. 28. 개인이다. 그럼 제일 세, 비싸. 1000분의 얼마? 35가 돼야 되겠죠. 좀 전에 설명할 때 내가 비영리 사업자가 35라고 한 것 같은데? 그랬어요? 이런 날 왜 잡지 못해? 그래서 증여는 항상 받은 사람이 비영리 사업자는 28, 싸고 개인이면은 35, 비싸고. 그 다음에 10번 밑줄 중과 기준 세율만. 아주 힌트가 나와. 힌트가. 중과 기준 세율만. 이건 2%야. 그럼 재밌는 건 이거죠. 2% 중과기준 세율이라는 건 증가됐다는 얘기야. 대신에 등기는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2%야. 그럼 얘는 뭐 뿐이 없어? 간주취득. 간주취득은 지금 샀어? 옛날에 샀어? 옛날에 살 때 등기했어 안 했어? 그럼 이번에는 간주취득은 가액이 증가가 됐잖아. 그러니까 증가됐으니까 2%만 내. 그 다음 뭐가 있어? 묘지. 묘지인데요. 얘도 힌트를 노골적으로 줘. 뭐라고 주냐 하면은 토지의 취득 이렇게 나와. 그럼 토지를 취득을 했으면 토지가 늘어요? 줄어요? 늘어. 증가됐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2%만 내고. 묘지는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요거 대표적인 거죠. 하나 더 있는데 안 가르쳐 줄 거예요. 2개만 하면. 자, 그럼 볼게요. 자, 기업, 동그라미, 개수. 그 다음 뭘 봐야 돼요?
면적 증가. 여기 나왔네. 면적 증가되면 무슨 취득? 원시 취득 몇 프로? 2.8%. 따라서 문제는 2%만 물어보는 거죠. 기억은 2.8%죠. 1000분의 28. 따라서 X. 이해 가셔? 그 다음에 니은 토지의 지목 변경, 가액 증가. 여기 나왔네요. 간주 취득에 속하죠. 간주 취득은 증가됐죠. 봐요. 노골적으로 힌트를 주는 거야. 가액 증가. 증가되면 무조건 2%야. 맞고요. 동그라미. 디귿. 설립 후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됐다. 얘도 간주 취득이죠. 다른 거 볼 거 없어. 주식을 취득했대. 노골적인 힌트야. 주식을 취득하면 주식이 늘어 줄어. 증가됐으니까 몇 프로 내는 거야? 2% 내란 얘기야. 이해 가세요? 너무 간단해. 힌트를 주어줘. 그 다음에 리을. 동그라미 상속, 농지. 상속, 농지를 받았으면 세율이 얼마가 된다? 2.3%. 2% 물어보는 거니까 얘는 틀렸죠. 따라서 2% 물어다온 것, 증가만 되는 것, 니은과 디귿이 되겠죠. 말 이해 가시나? 다시 여기 봐요. 증가기준 세율만 적용한다는 건 2%만 적용한다는 것은 증가됐다는 얘기야. 증가된 건 지문에 나오잖아. 주식을 취득, 늘어났네. 토지를 취득, 늘어났네. 증가되면 2%야. 그렇게 접근하면 아주 쉽다는 거. 그 다음에 11번 밑줄. 취득세 부가징수다. 옳은 것은 1번 밑줄. 경감된 물건이 추징 대상이 됐다. 이거야. 2% 냈는데 얘가 8%가 됐다. 그럼 추가 신고를 한다고 그랬죠. 추가 신고할 때는 세 가지가 포인트야. 며칠 이내 신고해야 된다. 60일 이내. 가산세 포함 제외, 반드시 신고 납부해야 되겠죠. 여기에 시험은 가산세 위주로 나오죠. 자, 볼게요. 경감된 물건이 추징 대상이 되면 30일 이내, 노, 60일 이내. 괄호 안에 가산세 포함, 노, 가산세 제외. 마지막 신고 납부는 옳은 말이 되는 거죠. 요거는 작년에 출제된 거니까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겠죠? 그냥 한 번씩 풀어보면 돼요. 2번은 첫째 줄 끝에 사실상 취득한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한다. 그럼 신고 안 하고 팔면 중과산세 적용한다고 그랬죠. 100분의 얼마? 80, 72, X. 3번 밑줄 토지의 지목 변경. 여기 보세요. 토지의 지목 변경은 간주 취득이라고 그랬죠. 간주 취득은 지금 샀어? 옛날에 샀어? 옛날에 살 때 등기했어? 안 했어? 옛날에 살 때 등기한 거야. 그럼 이번에 가액이 증가된 걸 신고 안 하고 팔아도 미등기 전매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중과산세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기억들 나셔? 읽어볼게요. 토지의 지목 변경에 따라 가액이 증가된 경우에 신고 납부하지 않고 매각하더라도 중과산세 규정은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토지의 지목 변경 앞에 간주 취득이라고 알아두면 되겠죠. 간주 취득은 미등기 전매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중과산세 안 합니다. 따라서 옳은 거 몇 번? 3번. 4번은 두 번째 줄에 알아두라고 그랬죠. 기한 후 신고. 몇 개월 이내? 1개월 이내 100분의 50 경감한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이거 알면 잘하는 거야. 납부가산세를 깎아주는 게 아니라 신고가산세만 감면이 된다는 거. 왜? 이름이 힌트야. 기한 후 신고. 그러니까 신고가산세만 감면이 있지. 만약에 납부가산세까지 감면하려고 그러면 이름을 이렇게 바꿔야 돼. 기한 후 신고 납부 이래야 된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5번 밑줄 기한 후 신고. 이것도 힌트가 나오잖아. 여기 봐요. 기한 후 신고는
신고한 사람이 해요? 안 한 사람이 해요? 안 한 사람이 하는 게 기한 후 신고예요. 그럼 기한 후 신고는 신고한 경우에 하나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러면 잘 봐요. 두 가지. 신고 안 한 사람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게 기한 후 신고. 그럼 신고한 사람한테 한 번 더 고칠 기회를 주는 게 수정 신고란 얘기야. 그러니까 기한 후 신고, 신고 안 한 사람. 수정 신고, 신고한 사람. 수정의 뜻이 뭐예요? 고친다는 건 옛날에 한 걸 고치라는 얘기잖아. 이렇게 접근하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11번 이해 가셔? 자, 12번 보세요. 밑줄. 취득세, 비과세다. 틀린 것은 1번.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 부과하지 않는다. 맞죠?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에 동그라미 과세하는. 요게 시험에는요. 대한민국의 정부에 과세하는, 그럼 우리도 과세하는 거고, 대한민국 정부에 비과세하면 우리도 비과세하는 거야. 그러니까 중간에 과세냐 비과세냐를 꼭 봐야 됩니다. 여기는 과세에 동그라미 쳐야 돼요. 그거 만만한 것 같으면서도 시험에 헷갈려요. 무조건 외국 정부 나오면, 대한민국 나오면 비과세로 착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2번.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의 귀속 또는 기부채납. 국가에 기부하면은 당연히 과세, 비과세, 비과세 부과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3번. 3번은 두 번째 줄 신탁재산. 신탁재산에서 밑줄 위탁자로부터 수탁자. 탁탁이끼리죠. 탁탁이끼리는 과세, 비과세, 비과세. 기억들 나셔? 탁탁이끼리는 거래가 아니야. 형식상의 이전을 하는 거지. 이거 그림 그려서 설명해 드려야 되나? 어이구 아니었소리 나와? 그렇게 지겹나? 위탁자로부터 수탁자, 탁탁이끼리는 부과하지 않는다. 맞고요. 4번의 밑줄, 두 번째 줄 임시건축물. 임시건축물은 과세, 비과세, 비과세. 다만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뭐가 된다? 과세한다. 이렇게 나왔죠. 맞아요. 근데 괄호 안에 밑줄 사치성 재산은 포함한다. 이게 틀렸죠. 사치성 재산은 임시건축물로 본다 안 본다? 안 봐요. 무조건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임시건축물은 비과세지만 사치성 재산은 발음도 안 되네. 재산은 제외한다. 과세한다. 따라서 틀린 거 몇 번? 4번. 5번. 밑줄 공동주택 개수. 요거죠. 9억 이하의 공동주택을 개수로 했다. 개수는 조금 뜯어고친 거야. 얘는 비과세. 그런데 대수선은 크게 리모델링했어. 금액이 많이 투자가 됐어. 따라서 과세가 된다. 그래서 9억 이하의 공동주택은 뒤에 개수냐 대수선이냐가 달라진다. 개수, 집 조금 뜯어고쳤어. 비과세. 크게 뜯어고쳐서 과세. 끝. 요러면 되겠죠. 그래 여기는 공동주택의 개수로 인한 취득과 시가표준액 9억 이하의 주택과 관련된 동그라미 개수는 부과하지 않는다. 근데 괄호 안에 대수선은 제외한다고 그랬죠. 과세가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13번 밑줄 취득세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밑줄 토지의 지목 변경. 날짜를 물어봤네요. 이전의 시가 나왔네. 변경일 이전의 사용 여부와 관계가 있다 없다? 항상 사용일과 비교해야 되는 거지. 근데 여기는 변경일 이전의 사용 여부와 관계없다.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사용일과 비교해서 빠른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동그라미 연부. 연부는 사실상의 지급일을 말하는데 등기일과 비교하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 등기일에 관계없이. 요게 틀렸죠.
항상 마지막은 등기일과 비교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3번 밑줄 법인장부, 밑줄 토지의 지목변경. 우리가 지목변경의 비용이 입증되면 무엇으로? 법인장부로. 그럼 법인장부로 입증된 비용이 과세표준이 되는 거죠. 장부에 입증된 비용. 근데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변경 전 시가 표준액에다 비용을 더한다. 아니죠. 법인장부는 법인장부로 입증된 비용만을 얘기합니다. 시가 표준액은 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4번 밑줄 법인장부. 법인은 장부를 작성, 보관, 비치할 의무가 있죠. 그러지 아니하면 가산세 100분의 얼마? 그렇죠. 100분의 10 가산세. 20 틀렸고요. 5번 밑줄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다. 이게 채권자 대위 등기가 되겠죠. 대위 등기가 되면은 요거죠. 여기까지 공부해야 돼요.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이 하나 있어. 그런데 은행이 돈을 빌려줬어. 은행이 빌려줘서 저당권 설정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미등기야. 그럼 채권자가 보존 등기를 대신 해줄 수 있죠. 이게 채권자 대위 등기죠. 여기는 세 가지가 포인트야. 채권자 대위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신고 납부를 했으면 납부 확인서라는 걸 발부해 줄 수 있다. 그리고 소유자에게 어떻게 한다? 통보를 해야 된다. 이럴 때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된다? 갑, 소유자가 된다고 그랬죠. 그 세 가지만 아시면 돼요. 자, 여기는 보니까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을이 채권 확보를 위하여 보존 등기를 갑의 명의로 등기하면 취득세 납세 의무는 누구에게 있다? 갑에게 있다. 옳은 얘기죠. 여기까지가 조세총론과 취득세까지의 문제가 되겠죠. 해볼 만한 문제들 다 아닌가? 꼭 설명 들은 다음에 고개 끄덕거려. 설명하기 전에 했으면 좋겠는데. 자, 10분간 쉬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